안녕하세요. 김경문입니다. 저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마스크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전략에 대해서 항목별로 짚어드릴 거고요. 포인트, 도도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카카오 포인트 친구 플러스라던가 아니면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단골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두 번째는 이벤트 기획. 이벤트 기획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게에서 명함통에 명함을 넣어 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할인 이벤트를 한다던가 혜택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보물 활용, 반총물이라던가 요즘은 리뷰 이벤트 리워드 이런 걸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전단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프라인 매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전략이고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이론이나 개념적인 측면을 좀 더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이런 플레이스라던가 블로그,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맘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당근마켓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커뮤니티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그러니까 첫 번째 오프라인 전략의 이벤트 기획과 두 번째 온라인 전략의 프로모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채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 매장 내부든 외부든,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네이버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주가 되는 이런 상시 프로모션,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에 시즌별로 할 수 있는 시즌별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전략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맛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템이 정말 좋은데 왜 굳이 할인을 해야 돼? 이벤트를 해야 돼? 그거는 할인이나 이벤트를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단골 고객을, 지금 오늘 주제처럼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리브랜딩이나 아니면은 좀 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 맞춰서 얘기하면은 인바운드 마케팅이죠. 내부에 한 번이라도 전환이 됐던 고객들을 어떻게 다시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혜택, 할인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냥 한 달에 2만원, 3만원 이렇게 주고 포인트 업체를 매니저를 불러서 그냥 포인트 계속 쌓기만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뭔가 단골로 연결이 될지, 혜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적립을 할 수 있느냐, 가서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랑, 여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휴대폰 번호랑 주소랑 다 써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휴대폰 번호로 연락한 그 휴대폰으로 문자만 가는 포인트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그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도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발송이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얼마가 적립됐고, 기간이 얼마가 지났고, 얼마가 모였는데 소멸될 예정이고, 빨리 와서 쓰시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즌별 상품, 신상품, 이런 것들이 계속 런칭이 됐으니까, 새로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셔라, 구매를 하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푸시라고 합니다. 보통 알림이라고 하죠. 알림을 푸시라고 하는데, 이런 푸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본인의 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오피스 상권이었어 가지고 그 병원, 학교 이런 데서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상사가 이제 카드를 주면서 아니면 법인카드나 이런 걸 주면서 야 그럼 단체로 사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 충전을 해놓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차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만 원을 충전을 해놓고 거기서 차감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내가 포스기에 10만 원 먼저 결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차감 내역을 그 병원, 그 학교별로 따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따로 만든 거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가 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남거나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포인트만 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단골, 충전, 그런 것들도 다 포인트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편리하고 다양한 그 포인트 업체나 시스템들이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에서 단골 확보 전략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남자, 여자의 비율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냥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카카오톡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게,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별이 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고객이 올 때마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보면 알지만 10대세요, 20대세요, 30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객의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번호만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고객들을 한눈에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방문 기간별, 연령별, 성별을 선택해서 원하는 고객을 찾고 그 해당 고객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수능 이벤트다 라고 한다면은 10대 고객들한테만 푸시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여름 휴가 시즌이다 하면은 뭐 20대, 30대, 40대 고객들한테까지만 푸시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방학이다 하면은 자녀가 있는 3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만 푸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는 봐야 되니까 그거는 뒤에 하나씩 짚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푸시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한 번도 오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서 재방문을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뭐 아리따움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뷰티 쪽 브랜드나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 쇼핑몰 이런 브랜드에서 뭐 6개월, 1년이 지나면은 뭐 포인트가 섬을 예정입니다. 쓰세요. 뭐 오케이 캐시백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오죠. 그런 것들에 대한 푸시를 야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하네, 큰 기업이니까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되고 한 번도 방문 안 한 고객들만 추려서 그 사람들한테 푸시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뜸한 고객을 선별해줘 라는 버튼을 몇 번만 누르면 그런 사람들을 다 소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입력이나 전송까지 번거로움 없이 좀 따로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메시지, 어떤 타겟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인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인지를 요즘은 포인트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샘플들을 보여줍니다. 선택해서 내가 멘트만 좀 바꿔서 우리 가게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이런 것들로 단골 고객들을 관리를 하기 편하고, 또 그런 것들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업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벤트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벤트 기획이라 하면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일자별로 세일하는 거 있죠. 마트에서 월요일 날은 바나나 세일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뭐 오이랑 사과 세일하고, 수요일 날은 포도 세일하고, 이런 요일별 할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그 요일날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인데, 실제로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그 월요일날 바나나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사는 소비자나 고객들이 많을 거야를 예측을 하고 미리 물량을 준비를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더 신선하고, 그 다음에 물량의 질이 조금 더 좋고, 그런 윈윈 효과가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고 불과 한 2, 3년 정도 전부터 그 예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는 가격들이 점점 늘어나요, 가게들이. 근데 그런 데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오마카세 집 같은 케이스들이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 상권 여의도라던가 뭐 이태원, 연남동, 강남 이런 데에 정말 월세가 싸고 지하고 막 2층, 3층에 있는 조그만한 이런 식당에서 무조건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이런 오마카세 집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오마카세라고 하면은 월급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 퓨전형 오마카세라고 해서 1인당 한 4만원, 5만원에 한우 오마카세 아니면 스시 오마카세 그런 데를 제공하는 곳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아는 곳들 중에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저도 딱 한 10번 정도 도전해서 2번 정도 성공을 해봤어요. 그런 데는 그 다음 달 예약을 그 전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네이버 예약을 오픈을 해서 뭐 1시간 동안만 예약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받는데 그 다음 달 예약이 꽉 차게 되면 점주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예약을 받은 테이블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료 확보가 쉽습니다. 그리고 로스율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팀이 오는지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신선한 상태에서 좀 최상의 재료들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지 적게 가져갈지에 대한 조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벤트만 하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만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어차피 싸게 주는데 굳이 나는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데 이벤트를 왜 해야 돼? 뭐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해주고 할인을 해주는 게 그게 이벤트란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단골 고객들을 조금 더 많이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단골 고객들에게 얼마나 더 만족스러운 리워드나 이런 서비스를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도 결국에는 이벤트라던가 뭐 프로모션 또 일맥상통하는 맥락이죠. 그런 세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개념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일 주말 할인을 하는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오피스 상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매출은 되게 높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의 매출은 되게 낮아요. 제가 같이 이제 조기 축구를 하는 친한 형님 중에 상암에서 돈가스 집을 하시는 이제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암 그 드림스퀘어 앞에 있는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평일날 매출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주말 매출은 좀 낮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할인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주말 이벤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벤트를 하는 케이스도 되게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직장인 단위의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주말에는 직장인 단위의 고객보다는 여기가 맛있으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미리 예약을 하는 고객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주말만 예약을 받고 주말만 받는 예약에 대한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벤트를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피스 상권이다 하면은 평일날 아침에 만 커피나 아니면 브런치라던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간 좀 라이트한 그런 메뉴들에 대한 상품을 뭐 월요일날 뭐 7시부터 10시까지만 판매를 한다던가, 커피숍에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브런치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머핀 하나에 커피 해가지고 세트로 해서 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평일 주말에 대한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야 할인에 대한 부분은 약간 지금 시기하고는 안 맞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커머스에는 심야 할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야간 매점이라고 해서 이제 뭐 밤에 쿠폰을 많이 줘서 그 구매 유도를 많이 한다던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시간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야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밤에 퇴근을 하고 잠자기 직전 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트래픽, 그러니까 방문자가 확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구매 전환, 그러니까 결제를 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쿠폰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사면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이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의 뭐 브랜드들 중에 원탑이라고 보는 곳이 있는데 스타벅스라는 곳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는 그 플래너를 이제 받으면은 플래너 제일 뒷장에 쿠폰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 쿠폰들을 보면 비 오는 날 1+1 아니면은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1+1 그 다음에 평일 뭐 브레이크 타임 한 3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하면 1+1 이런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이벤트들이 스타벅스가 맛이 없어서 고객이 적어서 그래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타겟들, 그 다음에 우리 매장,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에 실제로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매장에 평균적으로 그 시간대에 손님의 구매율이 낮다 하면은 그때를 위해서 쿠폰을 만드는 거죠. 심야 시간에 쿠폰을 만드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고객의 이런 방문 수라던가 구매 수라던가 결제 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간대별 할인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시간대마다 들어오는 연령층 차이가 온라인 몰 같은 경우에는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패션몰이나 커머스나 이런 것들로 이런 것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연령대가 낮은 편 20대 30대가 많은 경우에는 밤 시간대의 트래픽이 가장 높다고 보면 됩니다. 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딱 그건 거예요. 자기 전에 누웠어요. 근데 휴대폰을 보잖아요. 유튜브 좀 보다가 인스타 좀 보다가 페이스북 좀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광고가 떠서 눌렀는데 내가 지금 이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만약에 점심시간대에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가 떠서 눌렀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10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걸 사고 앉아 있는 타이밍보다는 밤에 자기 전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구매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마다 들어오는 연령층이라던가 아니면 구매 패턴의 차이가 심한 곳은 엄청 심하고요. 심하지 않은 곳은 뭐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몰이든 온라인 기준에서 보자면은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되게 싸고 트렌디한 상품들이 많은 액세서리 샵 같은 경우에는 주 연령층이 10대예요.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는 트래픽이 아예 없어요. 왜냐? 학생들이 주 타겟인데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방학이라던가 학교한 이후에는 트래픽이 되게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대마다 연령층 차이가 심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구매나 단체 주문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이 조금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주변에 그 단체로 주문할 만한 곳들이 많은 아까 얘기했던 학교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서 단체 주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프로모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인건비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되게 짧잖아요. 왜냐하면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밖에 안 되고 10시부터는 문을 닫고 홀 영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주점 같은 경우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점심때 단체 주문을 받아서 도시락이라던가 뭐 한 4, 50명 좀 쫙 빼버리고 가게 문을 닫고 알바들을 안 쓰는 게 오히려 그런 주점이나 호프집 같이 매출에 큰 타격이 있는 곳들은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주문이나 단체 주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돈으로 주문을 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N빵이라고 하죠. 네. 각자 이제 자기가 산 금액을 자기가 내서 합쳐가지고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런 법인카드라던가 대표님 카드 찬스, 복화 찬스 이런 걸 써서 구매를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돈으로 먹을 때는 5,000원, 6,000원짜리 도시락을 먹다가 이제 뭐 복화로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7, 8,000원짜리 막 10,000원짜리 도시락도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님, 그러니까 저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그 시장을 노리는 게 대량 주문에 대한 그 프로모션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괜찮은 한 가지 포인트고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할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뭐 설날, 추석, 가정의 달, 그 다음에 뭐 가을, 봄, 가을로 접어들게 돼서 날씨가 좋아지면 캠핑,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데서 그냥 단순히 단품으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왜 옛날에 보면, 요즘은 편의점에도 가끔씩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추석 다가오기 한 2, 3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전부터 동네 슈퍼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마트 앞에서 매대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나 이런 것들을 앞에 엄청 진열을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 선물로 이렇게 과자 세트 있잖아요. 종합 과자 세트, 과자 선물 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과자는 없지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뭔가 크고 많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뜯어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과자와 좋아하지 않는 과자가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과자 때문에 좀 짜증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선물을 패키지로 받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그 기쁨? 어렸을 때의 감정으로 하자면 뭐 희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타겟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하는 선물에 대한 패키지다, 아니면은 뭐 자기 자녀, 아니면 뭐 이런 친구, 지인, 이런 것들에 대한 패키지들을 좀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네 조그만한 분식집도 패키지, 우리는 뭐 떡볶이 팔고 순대 파는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밀키트, 비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구매가 엄청 활성화되고, 심지어 최근 6개월 이내에 저희 동네가 진짜 조그만한 상권이 형성 안 된 동네인데도 밀키트 매장이 5개가 생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 패킹을 해서 비조리로 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파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타겟들을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미지는 뭐 전통적인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어떤 것들도 패키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1월 설날, 2월 졸업, 3월 입학, 4월 봄맞이, 5월 가정의 달, 6월 여름맞이, 7월 방학, 8월 휴가, 9월 추석, 10월 캠핑, 11월 겨울맞이, 12월 연말, 그 다음에 또 1월로 넘어가면 연시가 되고 설날. 매달, 매 시즌마다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걸 언제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가게를 오지 않고 매출이 빠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에 이런 게 뭐가 있지? 뭐 해볼까? 라고 하는 게 비교 우위를 따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그런 그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여름방학, 캠핑, 뭐 혜택, 휴가, 바캉스, 뭐 패밀리데이, 땡스 이벤트,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 배달의 민족 리뷰 이벤트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 지역의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지역 맛집 랭킹에 들어가서 1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업체들을 리뷰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쭉 다 보고 캡처 떠서 A4 용지에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 이벤트는 이거 괜찮네, 이거 쓰자. 이 이벤트는 이거 괜찮네, 이거 쓰자. 이 내용, 이 혜택 괜찮네, 쓰자를 조합을 해서 우리 가게에, 내 브랜드에 가장 최적화된 리뷰 이벤트를 만들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가 A급 상권이다, B급 상권이다, C급 상권이다에 따라서 타겟들이 또 나눠질 거고, 그러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이렇게 쳐보는 거죠. 뭐 여름 프로모션, 여름 이벤트, 여름 혜택, 아니면 요일 이벤트,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쫙 있잖아요. 근데 저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동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학교가 한 3, 4개 정도가 있어. 그러면은 개학, 방학, 개학, 방학, 그것만 해도 4개 이벤트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좋아하는 메뉴들을 좀 더 프로모션을 건다던가 패키지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기획을 하기 애매하다고 하면 우리 가게에 오시는, 우리 가게를 좋아하는 충성 고객들, 단골들, 이런 분들한테 좀 고객들한테 베풀고 싶은데, 고객들이 좋아하는 걸 뭔가 프로모션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기획을 하는 게 거창하게는 이벤트 기획이지만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전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을 활용하는, 이거는 너무 뭐 트레디셔널한 좀 전통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팁을 한번 드릴게요. 전단지는 반드시 이벤트, 행사, 특가를 포함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쿠폰의 성격을 띠지 않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우리 가게 맛있어요, 와보세요 라고 전단지를 뿌렸잖아요. 심지어 엄청 디자인 퀄리티가 높아서 뭐 영화 포스터처럼 내가 소장하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절대 전단지를 집에 가져가서 보관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서 꺼내서 그거를 들고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쿠폰의 성격이 띄어야만이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 언젠가 가면은 그걸 들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벤트나 행사, 특가 이런 것들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가 그 쿠폰이, 그 이벤트가, 그 프로모션이 필요할 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키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전단지를 뿌려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광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광고를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전단지도 만들어 주죠. 저희 전단지 그냥 이쁘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희 전단지 안 만드는데요. 인터넷에 쓰고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 쓰면은 그냥 전단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만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사이즈만 리사이징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려서 예를 들어서 전단지 1000장 뽑는데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 사람 써가지고, 요즘은 시급 비싸잖아요. 1시간에 뭐 8,000원, 9,000원 줘가지고 뿌리고 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전단지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전단지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전단지가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벤트, 행사, 특가나 쿠폰의 성격을 띠게끔 전단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X배너라던가 입간판 이런 것들 이제 가게 입구에 많이 세워놓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X배너라고 하면 큰 전단지 플러스 메뉴판을 합쳐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여기 메뉴 뭐 있지? 근데 들어가서 보기에는 부담스러워. 근데 뭐 X배너에 메뉴가 나와 있으면 그걸 보고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메뉴판을 그대로 X배너에 옮겨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들어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잘 찍은 음식 사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단지에 들어갈 내용, 프로모션이나 패키지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가 되는 메인 메뉴 정도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X배너 하나에 어떻게 다 때려 넣어요? 그러면 2개, 3개 세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만 세워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메인 메뉴, 시그니처가 되는 메인 메뉴만 바깥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할인이나 패키지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너무 어지럽게 중구난방으로 보이지만 않는다면 X배너나 입간판, X배너 한두 개 정도, 입간판 1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3개 정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시그니처가 되는 메뉴, 그 다음에 그 메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 좋고 먹음직스러운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나가다가도 눈에 딱 끌리게끔 이렇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기념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막 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전단지가 쿠폰의 성격을 띠게끔 전단지를 구성을 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오픈 기념으로 드리는 판촉물은 집안에 항상 놔두는 전단지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텀블러를 받았는데 텀블러에 우리 가게의 브랜드 로고나 마크가 찍혀 있다 하면은 텀블러를 마시다가 맞아 여기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단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배민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극히 드물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 놔둘 수 있는 이런 판촉물이 결국에는 오픈 기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판촉물이다. 그러면은 어떤 걸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어요? 보시는 것 같이 저기 끈 달린 종이 같은 거 보이시죠? 패키지 디자인 돼 있는 저게 집에 그 디퓨저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문고리 같은 데 걸어두는 그런 그 향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거든요. 향주머니. 그러면 내가 문을 열 때마다 그 향주머니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향주머니에 저희 가게 로고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그 집에서 우리 광고를 홍보하고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텀블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굿즈를 해야, 어떤 PB 상품을 해야지 고객들이 가장 좋아할까, 많이 받아갈까를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 오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텀블러를 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텀블러에 고기를 넣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카페에서 텀블러를 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고깃집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기 냄새가 배일 수 있으니까 차에 걸어 놓으세요 라고 향주머니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조그만하게 만든 그 소형 그 디퓨저나 아니면은 이런 그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을 준다던가 하면은 차나 집에 상시로 구비를 해놓고 그거를 뿌리고 사람이 후각을 기억을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그 냄새가 날 때마다 거기 내가 갔던 고깃집에서 받은 건데, 그럼 그 고깃집 생각이 연상이 될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벤트나 판촉물을 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매출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벤트나 판촉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최대한 많이 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겁니다. 1000명한테 1000개를 뿌리는 것보다, 1000명한테 100원짜리 1000개를 뿌리는 것보다 100명한테 1000원짜리 100개를 뿌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다. 중요한 거는 굿즈나 상품,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런 상품이 아니라, 판촉물이 아니라 거기서 보이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결국에는 온라인상의 콘텐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판촉물은 가격을 알 수 없는 PB 상품이 좋아요. 리뷰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배달만 전문으로 하시는 뭐 배달 고깃집이나 뭐 배달 삼겹살집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죠. 뭐 고기 1인분 추가, 아니면은 뭐 무슨 쌈 추가, 뭐 계란찜 추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건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전단지 형식으로 하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가격을 알 수 없는 PB 상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이 비싼 리워드를 받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리유저블 텀블러가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로고를, 우리 가게 로고를 박은 그 판촉물만 전문으로 하는 판촉몰 같은 데에서 보면 한 1,000원 초반대 정도에 제가 그걸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매를 할 때 한 300~400원, 500원 정도만 더 주고 우리 가게 로고를 박으면 한 1,5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뷰 이벤트로 주면 사람들은 야, 이렇게 비싼 걸 준다고? 10,000원짜리 겨우 시켰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게나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라던가 되게 좀 브랜드 인지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고객이 비싼 리워드를 받는 느낌을 주는 게 가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단골이라는 뜻은요, 계속 오게 되는 고객인 겁니다. 근데 계속 오게 되는 고객은 충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단골만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브랜딩 측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브랜딩과 마케팅의 이런 차별화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친절한 서비스, 다시 오고 싶은 고객 응대 등 많은 전략이 있지만
직원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도 부부가 하는데 남자분들은 말이 없고 서비스 응대가 잘 안 돼서 주방에서 계속 음식만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만약에 아줌마다 연령대가 있으시다 하면은 막 이렇게 터는 거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딱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게 브랜딩을 위해서 더 괜찮은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에서 단골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결국 단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서비스가 뭐 이때는 좋고 이때는 나쁘고, 그 다음에 뭐 배달을 시켰을 때 이때는 빨리 오고 이때는 늦게 오고, 그러면은 리뷰 같은 데 보면 서비스 너무 좋아요 하는데 그 밑에 리뷰 보면 서비스 완전 별론데요, 사장님 완전 불친절한데요. 사장님이 불친절할 때는 사장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하는 거는 되게 사장님이 컨디션이 좋아서 이렇게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프로모션을 활용을 하면 결국에는 그런 그 브랜딩으로 오는 갭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적인 프로모션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1년 내내,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하루 내내, 이렇게 거기에 맞는 타겟들에 대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모션에 대한 개념을 너무 부정적으로 안 좋게만 생각하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게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마사지샵에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 한 번 갈 때 5만 원을 줄 게 3만 원이 되는데 굳이 10만 원 충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프로모션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온라인 전략입니다. 온라인 전략은 제가 앞에 오프라인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기획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온라인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보는 전략이냐, 아니면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온라인에서만 보는 전략이냐, 프로모션이나 전단지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가 제가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에 가능한 한 이벤트라던가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가게 정보를 찾아보는 고객들을 방문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수증 리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아시는 분들도 야, 이거 너무 귀찮다 생각하시는데, 영수증 리뷰는 그래서 아는 지인부터 요청을 한번 해서 적어도 뭐 한 10개 정도? 솔직히 가족들한테만 해도 일주일에 하나씩 아니면 2, 3일에 하나씩 한 달 동안 10개 채워 놓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먼저 보는 리뷰가 영수증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수증 리뷰로 딱 들어갔는데 또 사진이 없어. 그러면 사진이 어디 있지? 하면 또 블로그를 찾아보게 되고 네이버나 구글의 이미지 탭을 눌러보게 되고, 그러면 사장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보여줄 확률이 되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 정보를 찾아가기 위해서 들어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영수증 리뷰에 별점이 높고 한 칸 내렸는데 아니면 올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사진들이 사장님이 원하는 사진이 딱 보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 브랜딩으로는 성공을 했다, 어느 정도 기본은 깔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본인 가게, 본인 브랜드에 영수증 리뷰를 사진을 넣어서 아는 지인분들한테 커피 한 잔 사주든 맛있는 거 사주든 이렇게 우리 가게에 직접 와서 사진 찍고 리뷰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부터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달 리뷰에서 사진은 중요한 걸 알면서 플레이스 리뷰에서 사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관가하는 거예요. 요즘은 배달 어플 안에서도 보지만 요기요에서 하는 이벤트랑 배달통에서 하는 이벤트랑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이벤트를 각각 어플을 다 들어가서 프로모션이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해보는 10대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플레이스도 찾아보는 고객들이 되게 많다, 간과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블로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내 가게가 노출되면 좀 효과가 있는 키워드가 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김치찌개 집도 그게 되게 필요해요. 내가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 동네 내 가게가 속한 동네 이름이 있을 거고 무슨 동 아니면은 무슨 면 무슨 읍 무슨 리 이런 시골도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 동 기준으로 해서 무슨 동 만약에 뭐 김치찌개 무슨 동 뭐 초밥 뭐 무슨 동 뭐 약간 맛집 이런 거라도 내가 키워드를 노출시켰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 플러스 업종 기준으로 내 가게의 메인 키워드가 되고요. 그 메인 키워드가 브랜딩보다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활용할 게 많아요. 그래서 체험단이 올 때 그 키워드를 포스팅하라고 달라고 얘기하고 플레이스 등록할 때 키워드를 그거를 해서 걸고 플레이스 광고를 하게 되면 또 그 해당 키워드를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입찰을 한다던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수시로 들어가서 여기에 내 가게가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았는지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올릴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지도 영역, 블로그 영역, 뷰탭에서 심지어 커뮤니티나 맘카페 영역들도 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홍보하고 싶은 메뉴가 내 사장님 입장에서 홍보하고 싶은 메뉴가 온라인상에 깔려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게 맥주다, 와인이다, 아니면은 뭐 그 돈가스 중에 이제 여기 제가 샘플로 가지고 온 것 중에 돈가스 중에서도 뭐 치즈 돈가스다, 뭐 코돈부르다, 아니면은 뭐 이런 등심이다, 안심이다 이런 것들, 아니면 가성비를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품보다는 세트를 강조하자. 이거는 당연한 거기는 한데 약간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세트로 주문하는 게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험단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보셨는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조차도 사실 잘 안 해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체험단을 하는 이유가 지난주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케팅의 목적보다는 브랜딩의 목적이 더 커요. 정보 제공의 목적이 더 큰데 해당 블로그를 본 사람들이 밑에 댓글의 반응이 어떤지까지 같이 보게 되고, 근데 거기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가게의 블로그를 봤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그 체험단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으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 민족의 리뷰가 달렸는데 그 리뷰 밑에 사장님 댓글이 달린 것처럼 아마 주변에 체험단 블로그 해당 가게에 올린 블로그 포스팅 댓글에 답글을 달아보신 사장님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단골 블로거들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단골 블로거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더 좋냐면 경기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골 블로그의 후기는 신뢰도도 올라가는데 지방일수록 블로거들이 적어요. 활동하는 블로거들이. 그리고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거들이 적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게의 충성 고객, 뭐 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서포터즈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맘카페는 반드시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맘카페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동네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맘카페 활동하는 멤버들을 좀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부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다라고 한다면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맘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이벤트 프로모션, 아까 얘기했던 그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시라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맘카페 작업해 주시면은 아니면은 맘카페에 올려주시면 막 큰 리워드 드립니다 하면 그 이벤트를 찍어서 맘카페에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맘카페 안에서도 여기 가면 맘카페에 올리면 이거 준다고 하는데 올려야지 올리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런 커뮤니티 활용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프로모션을 지금 이 시기에는 기획을 좀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홀은 영업시간 제한이 있고 인원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배달 같은 경우에는 날씨 제한과 그 다음에 뭐 마진율이 감소한다는 배달비나 재료비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크리티컬 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많으니까
위에 두 가지 단점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매출 루트가 테이크아웃입니다. 테이크아웃은 가게가 작아도 사람들이 받아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고 회전율도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시는 사진처럼 오픈 이벤트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좀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는 게, 테이크아웃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는 게 되게 지금 이 시기에는 괜찮은 방법이고 꿀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의 종류는 뭐 선착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대1 이벤트, 그 다음에 뭐 할인 이벤트, 그 다음에 요일별로 이벤트, 요일별 이벤트는 아까 오프라인 매장에도 전단지에 활용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뭐 100원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뭐 처음 살 때 회원가입하면 100원에 살 수 있다,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쿠팡, 위메트, 위메프, 마켓컬리, 당근 이런 데서도 많이 하니까 이런 이벤트도 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그 할인, 특가, 선착순, 혜택, 타임어택, 품절 임박, 1+1, 공짜, 쿠폰, 특전, 프로모션, 뭐 이벤트, 반값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마시고,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단골 고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 1주차에는 제가 따로 받지는 않았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그 유튜브 상에 댓글이 좀 덜해서 네, 받지는 않았었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시간이 뭐 몇 분 남지는 않았는데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벤트나 판촉물 말씀하셨었는데, 이것도 매출에도 기여를 많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골을 유치하는데 더 좀 좋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매출이나 단골 유치 전략 양쪽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매출을 잡는데 되게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뭐 물론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후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